네, 시청자 여러분, 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스토코 시간입니다. 부천 대장신도시의 또 한 가지의 기업 유치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대한항공 R&D 센터인데요. SK에 이어서 또 DN솔루션에 이어서 기업 유치 소식들이 잇따라 들리는 건 주민들에게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좀 얘기해 보려고 이 시간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 광래경 시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대장신도시 이야기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계속 실체가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유치 이야기인데요. 대한항공 R&D 센터. 이 이야기가 오늘 일단 시작의 배경입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 건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예, 일단 대한항공이라고 하면 국내 1위 인간 네. 항공업체인데요. 대장 신도시의 제2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에 R&D 센터하고 교육 복합 단지가 생깁니다. 그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이제 산업적으로도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는 네. 무인항공, 그래서 무인항공 연구소가 생기고요. 그 조립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운행하는 운항 훈련센터가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전체험관, 네. 이 네 가지 시설들이 생기는데요. 일단 무인 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그 UAM이라고 하는 도심 교통항공, 예.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나 물자를 드론으로 날리는 이동시키는 그런 것인데요. 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나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운항 훈련센터가 예. 그곳에 30개 시뮬레이터가 들어올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내외 조종사들이 매년 한 21,600명 정도가 예.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포공항이 사실 인근에 우리 곁에 항상 있었지만 이게 뭐 고도 제한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그 불편한 시선으로만 우리가 느껴왔었는데 갑자기 R&D 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의미로 좀 지역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 대장동에 첨단 산업단지의 앵커 기업들을 몇 가지 손을 꼽자면 SK가 있고요. 그다음에 DN솔루션이 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대한항공이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 세 가지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장 신도시의 첨단 산업단지가 이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곳이다. 여러 가지 산업 요건이 충족되어 있고 AI나 이런 최신 기술 예. 접목시키 너무 좋다. 교통 인프라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받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석학 이상의 인력이 1,000명 정도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 직장, 산업 이 세 가지를 또 시에서 충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제 발전을 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 앵커 기업들이 들어오면 특히 대한항공이 이번에 들어올 때 무인항공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부수적인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점차적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예. 그래서 결국은 항공산업이 부천에 집중되는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600명 정도의 국내외 그 조종사분들이 온다고 하면 네. 그분들이 머물러야 될 숙소, 예. 이제 관광, 오락, 뭐 여러 가지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수요를 충족해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점점 파생적으로 늘어나서 부천시에 그 경제적으로도 많은 좀 큰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천이 지금 성장해 해온 그간의 그 과거를 보면 이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굉장히 부천이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곽 의원님 어떤 게 제일 기대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이제 되게 네. 손준기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망라된 이 모든 이야기들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서 본다면 이제 부천에서도 항공 산업이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항공 우주 이런 쪽이 경남 사천에 가면 대규모 공장들이 아주 거대하게 예. 즐비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항공산업은 그냥 사천이나 이렇게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사천은 그러면은 뭔가를 만들고 공장이 돌아가고 가동된다면 이제 부천에서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네.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뭔가 또 새로운 인프라를 여기서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되게 그 사천과는 조금 다른 예. 우리만의 색깔을 입혀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 하늘 산업이라는 게 우리도 여기서부터 뭔가 지능적인 부분에서는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기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훈련 시설을 만들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국이 또 합병하면서 지금 세계 10의 글로벌 항공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항공사들이 운영하는 그 조종사가 예를 들면 조종사들이 1년에 한 번은 이렇게 반드시 예.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그 훈련을 받는데 그 인구가 2만 1,000명인데 인원이 2만 1,000명인데 그 유입되는 그 양들을 보면 그 2만 1,000명이 그냥 왔다 머물고 가는 게 아니라 1박 2일을 훈련을 하시고 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막 숙박도 있어야 되고요. 1박 2일을 그냥 갔다가 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될 것 예. 같아요. 그 도심 안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경제적 구조의 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번에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도 하나는 뭐냐면 이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예. 부분하고 박물관을 여기다 유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과 관련된 박물관과 안전체험, 우리 대한항공에서 안전체험을 하는 훈련 등을 하는데 안전훈련하는 시설들 중에 공개할 수 있는,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시설이 그냥 기업으로서의 기능도 하지만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량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한 3가지를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니까 매우 이번에는 예. 큰 일을 우리가 잘했구나라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곽 의원님이 부천시를 상대로 이렇게 큰 일을 잘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 좀 말하고도 좀 어색하시죠.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 UAM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도심 항공교통 요거는 요즘에 그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 뭐 직접 설명 더 해주세요. 이게 어떤 장점이라든가 기대를 더 안겨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도심 항공 교통 말이 어렵고 UA, 어반 에어 모빌리티를 이렇게 예. 부르더라고요. 예.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요. 이미 예전부터 아이들이 그림 미술 도화지에다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여기서 그 고민하고 그 설계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게 하늘을 날았으면 이제 땅으로 착륙해야 되잖아요. 그 땅으로 착륙하는 착륙 지점들, 이 착륙에 관한 사항을 인천공항과 우리 김포공항에 그 착륙지를 지금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도심교통이란 그 하늘을 나는 이 자동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거고 착륙지도 만들었으면 어딘가를 이제 가는 정류장도 만들 거고 예.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번에 연구소를 통해서 이게 조금 더 한 발자국 가는 그런 센터들을 기점을 만든다고 하니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마 또 하나의 항공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하늘산업이 뭔가를 한 발자국 가게 되는 계기라고 봅니다. 예. 방금 우리 김포공항이라고 얘기하신 거 아세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예, 우리 김포공항이 갑자기 됐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사실 맞죠. 뭐 저희가 이제 R&D 센터까지 들어오고 미래 항공의 도시가 되는 부천을 미리 내다볼 수 있고, 자 재밌는 게 이번에 이 그 대한항공 R&D 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 이 스토리가 있었더라고요. 이 김포도 굉장히 주력 검토지였는데 부천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세히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사실은 이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예. 김포공항 근처에,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에서 예, UAM 관련된 센터가 생길 거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네,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략 담당관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예, 24년도 4월에 어떻게 대한항공 본사를 방문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 10여 차례를 계속 집중적으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 결과,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2024년도 8월 달에 받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한항공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우리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 부천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SK가 들어온다고 하고 DN솔루션 들어온다고 하고요. 또 온세미와 같은 대기업도 이미 와 있고 저는 또 지리적으로 이점이 너무 좋은 게 그 대장 홍대선도 지나면서 서해선도 지나고 GTX도 지나가고 또 김포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대한항공 본사와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있을까.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부천고등학교가 과학고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학고에 다니는 우리 부천시 안에 있는 인재들을 교육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기업에서 봐도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의 결실이 더해져서 입주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다 이어서 얘기를 해도 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천구까지 연결되는 줄은 제가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자, 이게 그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는데 이미 뭐 좋은 얘기를 중복하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생략은 좀 해가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R&D 센터는 연구개발단지잖아요. 이게 부천 대장신도시로 선회하게 된 배경, 이게 자리하게 된 배경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R&D 센터가 선회한 게 아니라 우리 대장동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계획 단계에서 이곳을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첨단 산업단지가 한다는 그 지점에서의 부분은 제조업에 대한 좀 제한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항공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유관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도 삼정동에 있어요. 근데 그 시설이 들어오면은 훨씬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텐데 그거 자체가 우리 첨단 산단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제한다라는 그 조건하에서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연구센터가 들어온다 해서 모든 제조기업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SK는 이제 에너지 쪽이고요. 그리고 DN 그 솔루션은 그 두산 옛날에 두산 공작기계라고 해서 기계를 깎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들어오는 대한항공까지 항공산업을 하는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이 안에 연구를 하고 제조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제조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설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해야 되는 그 종류에 따라서 신설할 수 있고 그 연구와 제조와 융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제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와 제조를 함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 R&D 센터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차후에 교육과 훈련까지 그 서비스 업종이 좀 더 확대된다고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도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대장신도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제한이 MRO는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너지가 날 필요가 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 저는 좀 새로 알게 됐네요. 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뭐 기업이 새로 큰 들어오고 인력도 늘어나고 또 2차, 3차 시너지 늘어나는데 앵커 기업인데다가 이 세수 효과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인원 증가나 어떤 기대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세수 확보가 부천시에 가장 시급한 문제니까. 근데 아직 정확한 면적이나 이제 규모, 인력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은 상태여서 대한항공 자체 가지고는 저희가 추산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알아본 데가 삼정동에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엄청 작은 규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그 건물을 지을 때 취득세가 13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몇 배 많은 금액이 들어올 거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석박 이상 1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니 매년 들어오는 그 법인 지방세 안분 내역이나 재산세 같은 경우가 부천시 입장에서는 꽤 만족할 만한 그런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돈 숫자로 보니까 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재밌네요. 더 듣고 싶은데 이게 좀 더 자료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MRO 어떤 업종의 제한 여건상 들어오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금 추가로 더 뭐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바라는 것들 어떤 업종들일까요? 일단 시에서는 그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 자동차, 그리고 정밀 제조, 로봇 이런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계속 지금 예.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 그린 테크노가 결국은 친환경 배터리이기 때문에 미래차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인구가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고령화되어 있는 인구들 같은 경우에 그 보건, 복지, 뭐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이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첨단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한항공이 들어오면 시뮬레이터 개발이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MRO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광래경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의 강점 중에 하나가 제조 예. 그리고 로봇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박상현 도의원하고 제가 경기도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 부천시는 로봇 산업이 중점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AI를 입힌다. 그래서 지금 14일 날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십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이 대한항공 입주하는 것과 너무나도 시기적으로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천시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호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또 생각과 계획을 연결시킬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두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또 이제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앵커 기업들이 늘어나고 산업단지의 모습이나 컨셉이 자리 잡혀가면서 또 이제 새로운 미래를 고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어떤 모습들이 앞으로 더 나타났으면 하는지 또 의원님들 시각 입장에서도 좀 그리고 있는 걸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어떤 기업이 나타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기업을 향후 여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우리 부천시 도당동을 나갈 때는요, 우리 부천시에다가 요구한 바가 있어요. 우리 좀 공장 부지 좀 더 줘. 그랬는데 우리 부천시가 용인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신한일전기는 해줬어요. 그거는 결국은 행정에 풀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대장산단이나 이런 우리 외에도 예. 우리 지금 있는 기업들이 우리 부천시에 가치가 있다, 남아있을 가치가 있다, 남아있을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결국은 수반하지 않으면 또다시 떠나가면 우리는 그때 분명히 진짜 이렇게 바지 잡고 매달릴 예.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일들을 계속 잘 하도록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 기왕 모셔온 우리의 기업들을, 모든 기업들을 우리 시에 계속 남겨질 수 있도록 계속 여기서 뭔가 창출해낼 수 있도록 예. 그런 역할들을 시가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밑받침을 그렇다고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들에게는 그거보다도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들이 우리 시에 잘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 의원님도 이제 네.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고민이 막 엄청 많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뭔가 연계를 찾으시려고 네. 어떤 방향들을 더 고민할 수 있을까요?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시에서 반기는 이유는 결국 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이 예. 좋아지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오랫동안 우리 지자체의 털을 닦고 우리 재정 여건을 좀 개선시켜 준다면 그게 오롯이 우리 부천 시민들한테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게 우리가 문화도시, 관광도시라는 예. 그 주장 자주 하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근데 사실 문화 관광에 그렇게 특별한 강점이 없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항공도시 부천, 항공관광도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비슷하게라도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항도 인접해 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있으면서 대한항공 그 UAM 관련된 R&D 센터가 들어온다고 예. 하니 또 매년 21,600명 정도의 국내외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그런 타이틀을 하나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이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약 타이틀들이 다 바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뭐 이렇게 반가운 그 소식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모처럼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슈토크 일단 부천 대장 신도시에 앵커 기업을 추가로 유치했다는 사실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